21mm f1.4 ASPH 라이카 렌즈이고요. 지금 현재 시가 1100만원짜리 21mm 단렌즈입니다. 이 렌즈 같은 경우는 뭐 라이카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렌즈이기도 하고요. 혹은 라이카를 많은 분들이 사용하긴 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크게 인기가 있거나 아니면은 선호하는 렌즈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1100만원이라는 렌즈이고요. 그리고 부피가 어느 정도 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라이카에서 28mm 화각까지만 파인더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인기가 없는 렌즈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렌즈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이 렌즈 한번 실물을 보시고 리뷰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2009년도에 나왔을 때 한번 새 거를 정말 용기 있게 한번 깐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새 거가 정확히 전 기억이 나요. 24mm 1.4 룩스와 21mm 룩스가 같이 나왔었는데, 그때 판매 가격이 거의 비슷했을 겁니다. 뭐 798만원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다시 와서 보니까, 눈 뜨고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 렌즈의 신품 가격이 11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 렌즈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렌즈가 생겼고요. 파인더는 같이 들어있지 않고 별매로 사야 되는 추가 구성 액세서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렌즈를 보시면은요, 일단 이렇게 1.4까지 렌즈를 쓸 수 있고요. 이 렌즈 같은 경우는 8군 10매의 렌즈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아스페리칼 렌즈가 앞쪽에 하나, 그리고 뒤쪽에 하나, 총 2매의 아스페리칼 렌즈가 들어가 있고, 플로팅 엘리멘탈, 그러니까 FLE 렌즈가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전군 전매로 포커스를 움직이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해상도를 정말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일단 외관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필터를 그냥 스크류로 끼는 방식이 아니라 샌드위치 필터라고 하는데, 룩스 2세대도 마찬가지거든요. 35mm 룩스 2세대도 후드와 후드 사이에 필터를 끼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시리즈 7 필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오늘 제가 리뷰를 하고 있는 21mm 룩스 같은 경우는 시리즈 8이라는 이런 필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샌드위치 필터를 넣고 후드를 넣어서 후드를 조여주는 이렇게 필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뭐 비네팅이나 아니면은 렌즈 앞에가 스크래치나 아니면 오염이 되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렌즈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21mm 같은 경우에는 슈퍼 앵글론 렌즈가 있고요. 그리고 슈퍼 엘마 렌즈가 있고요. 그리고 요 신형 렌즈인 21mm 룩스 렌즈가 있는데, 제가 사용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정말 화질이 좋습니다. 물론 요즘 바디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M9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M240이라든지 아니면 M10, M10P, M11 바디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뷰를 진행을 하면서 사진을 촬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파인더를 지원하지 않아도 LCD만으로 포커스를 보고 촬영을 할 수 있게끔 촬영이 훨씬 더 간소화가 됐고 편해졌고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21mm 화각이긴 하지만 파인더를 한번 봐서 전체적인 구도를 한번 보고, 그리고 뷰파인더에서 초점을 잡아서 사진을 찍게 되는데, 이것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제가 그냥 28mm 화각을 보면서 사진을 찍어도 그냥 그거보다 조금 더 넓게 나오겠거니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찍게 되니까, 21mm라는 화각이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꺼려지고 그리고 기본 뷰파인더에 지원하지 않는 화각이었어서 이거는 사용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열로 봤을 때 전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진이 찍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로 좀 오래 찍다 보니까 그냥 제 딸 아이의 발과 그 다음에 밑에 그 프레임도 정확하게 그냥 딱 구도로 때려 맞춰서 찍다 보니까 굳이 뭐 제가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크롭하지 않는 사진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맞게 구도를 찍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렌즈의 뭐 장점이다라고 한다면 최소 초점 거리가 70cm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가깝게 저희 아이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좀 더 밝은 렌즈로 뒷 아웃포커싱이 넓은 화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상당히 놀라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색감이나 ASPH 렌즈가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부 왜곡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겠고요. 주변부 왜곡이 없고 그 다음에 비네팅과 회절 현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네팅 부분만 봐도 정말 이 끝에 부분까지도 화질 저하 없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풍경 사진을 찍으시는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장 한 장 찍으실 때 좀 넓은 화각이 없어서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렌즈를 하나 가지고 여행용으로 한번 갖고 다니시면 좀 남들이 안 쓰는 화각을 라이카 M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큰 재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가격은 새것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합니다. 거의 한 4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중고 렌즈가 있을 때 언젠가는 한 번은 기회를 잡으셔서 이런 21mm, 그러니까 뭐 라이카 하다 보면 뭐 21mm, 35mm, 50mm, 75mm 정도까지는 많이 쓰시는데 그 외의 화각 24mm라든지 뭐 18mm, 21mm 혹은 뭐 90mm, 135mm를 쓰실 일이 거의 없잖아요. 뭐 저 또한 그렇게 뭐 판매를 많이 해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더 좋다, 뭐 이거를 꼭 써봐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명품 렌즈가 21mm 렌즈 1.4 ASPH 렌즈가 라이카에서 존재한다. 그리고 이 렌즈가 퀄리티가 앞서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아이들 그리고 저희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왜곡이나 이런 것도 없이 찍을 수 있는 그리고 퀄리티가 좋은 렌즈다 라고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